할 수 있게 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주제로 7주간 강의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주 강의 첫 번째 시차로 장애의 정의와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와 같이 장애인을 위한 기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그 정의와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장애에 대해서 모든 사회와 문화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대개 장애를 수치심을 느끼는 수치적인 것이다. 아니면 또 뭐 죄의 결과다. 약간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종교에서도 보면은 기독교에서도 대표적으로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길을 가다가 맹인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바로 그 맹인이 된 것, 장애인이 된 것이 어떠한 그 죄로 인해서 됐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불교에서도 장애인은 뭐 절에 들어갈 수 없었고요. 그리고 유교에서도 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래서 우리 신체를 어떠한 상해를 입다든지 신체가 잘못되면은 그것은 부모에게 큰 불효를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면에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적인 모델, 저희 말해서 앞에서 말했던 그런 뭐 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은 아니다. 장애인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신체에서 어떤 병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신체에 손상이 가고, 그래서 신체 기능에 제한이 있어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갖게 되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의학적으로 이 이제 장애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학적으로 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료 및 재활 교육을 통해서 이 장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는데요. 바로 그 의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의사들 입장에서 내놓은 아주 그 중요한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1997년도에 미국 IOM에서 발표한 Enabling America라는 보고서인데요. 이 IOM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미국의 의학 학술원, 꼭 미국 의학의 가장 최고 기관입니다. 그 최고 기관에서 그동안 의학적으로 장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거기서 한계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의사들도 느끼게 되어서 장애 문제를 꼭 의학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이제 낸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장애에 대한 개념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을 IOM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OM 모델에서는 Disabling and Enabling Process라는 것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화면에 보시듯이 이 도표에 제일 왼쪽에 네모난 안에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네모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인, 어떠한 person, 사람이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위에 서울 1985년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1985년대에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목뼈, 의학적으로는 경추를 손상을 입어서 사지마비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어떻게 되죠? 디세이블링 프로세스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말은 왼쪽의 네모같이 환경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던 개인, 저를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카이스트에서 산업공학 석사과정 마지막 학기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는 되게 의욕적이었고 대학에서는 산학부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여튼 아주 액티브하고 건강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1980년대 서울의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몸에 변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 기능에 제한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제가 할 수 없게 된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네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제 몸이 신체 기능에 제한이 많아져서 어떤 필요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다쳤더니 못 움직이니까 휠체어도 필요하고 또 휠체어를 타게 되니까 어떤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물의 접근성, 경사로라든지 엘리베이터 같은 게 필요하고 또 휠체어를 탄 채로 어디를 이동해야 되니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교통수단도 필요하고 또 언제든지 옆에서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또 도움이 더 필요하고 그전에는 필요 없었던 많은 필요가 생긴 것이에요. 여러 가지 니즈가 생겼는데 그 니즈를 그 환경이 다 수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니즈를 해결을 못 해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네모 안에 그 개인이 네모보다 더 크게 돼버렸어요. 네모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이 말은 바로 그 개인이 그 사회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사회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저것이 바로 장애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이 디세이블링 프로세스가 일어났어요. 더 디세이블드, 영어로 장애를 더 디세이블드라고 하죠. 바로 뭘 할 수 없게 된 사람.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다시 할 수 있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네이블링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네이블링 프로세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아까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신체 기능을 회복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방법으로는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신체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그동안 의학적으로 바로 이와 같이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은 그것이 안 되더라는 거죠. 예. 그것이 안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오른쪽에 봐서 신체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크기를 줄여들어서 다시 네모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이제 다시 그 신체 기능의 니즈를 줄일 수 없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네모를 키우면 된다는 것이죠. 뒤에 있는 네모가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을 수정함으로써 그 사람의 니즈가 그 환경 속에서 받아들여져서 그 사람이 그 환경 속에서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네이블링 프로세스입니다. 1985년도 지금부터 33년 전에 서울은 장애인을 위한 이런 서포트, 장애인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활동보조 서비스도 없었고 정부에서 장애인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휠체어나 기본적인 보조기를 제공하는 사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전동 휠체어는 국내에 파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그 다음에 탈 수 있는 교통수단도 없었고 휠체어가 들어갈 건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법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1919년 현재 서울은 엄청나게 많이 변했습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24시간까지도 최대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휠체어를 포함해서 장애인 보조기기를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노동부, 정보통신부 이 여러 곳에서 이제 급여를 다양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편도 장애인 콜택시, 그리고 지하철역에 성강기 설치, 저상버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도 휠체어가 탈 수 있도록 정부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건물들도 편의시설 정지법에 의해서 특히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들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접근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같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좋은 예로서
이제 그 휠체어 중에서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휠체어 중에 하나가 퀴키라는 휠체어가 있는데요. 그 퀴키라는 휠체어는 사실 그것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같이 하반신 마비 장애인인 메릴린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개발했습니다. 그 메릴린 해밀턴이 거의 한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이와 같이 장애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여자분이지만은 아주 액티브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던 그런 행글라이드를 이제 알루미늄 이제 소재로 이렇게 막대로 만들어 가지고 타다가 이제 실수를 해서 아마 이제 허리를 다쳤는데요.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퇴원을 하는데 그 지급되는 휠체어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 몸이 크고 쇠로 만들어서 무겁고. 그래서 이분이 행글라이드를 같이 만들었던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알루미늄으로 좀 가볍게 휠체어를 만들고 그리고 또 내 몸에 딱 맞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자기 몸에 맞게 아주 좀 컴팩트하게 휠체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사진을 보면은 뭘 하는 사진 같은가요? 예, 저 사진이 꼭 제가 보기에는 휠체어를 타고 무슨 글쎄 커플 댄싱을 하는 사진 같이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저게 농구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휠체어 농구. 저 당시에는 휠체어가 저런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휠체어 농구를 하는 모습이 되게 액티브하게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메릴린 해밀턴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개발했던 오른쪽에 있는 휠체어 같이 몸에 딱 맞으면서도 가볍고 활동성이 좋은 휠체어를 개발했습니다. 바로 50파운드 하던 무게, 50파운드 무게를 26파운드로 줄였습니다. 거의 반으로 가볍게 만들었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휠체어가 어디서 났어? 나도 그 휠체어 타고 싶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 메릴린 해밀턴이 만든 휠체어를 보고 이제 좋아하게 되어서 그 회사 그 메릴린 해밀턴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바로 그게 퀴키 휠체어 회사인데 연간 4천만 달러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엄청나게 큰 회사로 성장했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이제 큰 한 5개 정도의 세계적으로 큰 휠체어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아주 대표적인 휠체어 회사를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주장했던 것은 생각했던 것은 가볍고 활동의 자유를 가져다 주는 휠체어. 휠체어는 바로 가볍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50파운드를 26파운드로 반으로 줄였는데 바로 그것을 무게를 줄이는 것 자체가 바로 장애인에게는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휠체어의 혁명을 가져온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휠체어도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옷을 이제 패션을 이렇게 입고 하듯이 휠체어도 장애인들의 이제 어떤 자기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몸에도 맞고 보기에도 예쁘고 보기에도 멋있고 이런 휠체어들을 이제는 선호하게 되면서 바로 휠체어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통해서 과학기술이 신체적 및 정신적 제약을 크게 완화시켜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장애인이 자립해서 독립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욕구를 실현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영어로는 리버레이트 바로 해방하게 하는 해방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메릴린이 개발한 휠체어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는 우리 못 움직이는 그 사람의 대표로 어떤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휠체어는 바로 못 움직이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보듯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사회 서울에서 이와 같이 교통수단이 장애인 콜택시가 서울에는 500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동차, 지하철 같은데 필요하면 저와 같이 깔판을 깔아주는 서비스도 있고 또 KTX나 기차를 탈 때 또 리프트를 제공해주고 있고 또 그 시내버스도 와 같이 리프트가 있는 저상버스가 있어서
휠체어 탄 채로 시내버스도 탈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보조공학은 바로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네이블러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할 수 있게 한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이렇게 그 10손가락을 다 못 씁니다. 그리고 팔꿈치가 이렇게 당길 수는 있어도 이렇게 팔꿈치를 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상지가 이 안쪽 그 이두박근 쪽만 조금 살아 있고 거의 손가락도 다 못 쓰고 손목도 전혀 안 될 정도로 장애가 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일반 차로는 운전을 못 하죠.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저 슬라이드는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이와 같이 제가 운전할 수 있던 특수 운전 장치를 장착해서 미국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정부에서 해준 건데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전동 휠체어를 탄 채로 차에 들어가서 바로 이와 같이 다양한 보조 장치, 저기 컴퓨터가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이제 장치인데 바로 이 대표적으로 할 수 없게 된 사람이 다수 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운전이란 걸 아예 꿈도 못 꿨었는데 제가 미국 대학에 있게 되니까 정부로부터 거의 한 8천만 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제 차를 완전히 전동 휠체어 타고 가서 아까 같이 타고 혼자 내리고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꿔준 예를 통해서 바로 이 보조공학은 할 수 있게 하는 기술, 바로 Enabling Technology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아주 그 미남이신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제 사진이 아니고 서울대학교의 이상묵 교수님이십니다. 이상묵 교수님은 저보다도 한 레벨을 더 다쳐서 아예 저만큼 팔을 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팔을 아예 그냥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팔을 여기 위에 휠체어에 이렇게 약간 고정시켜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다쳐서 미국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할 때 미국 재활병원에서 이야기해 준 게 있습니다. 2가지를 해주겠다. 당신한테 우리가 해줄 게 다른 건 없다. 2가지를 해주겠는데 하나는 전동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는 특수 컨트롤러와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특수 마우스를 처방해주고 훈련시켜주겠다. 그래서 이상묵 교수님 지금 저기 있는 뺨 근처에 있고 그 앞에 빨간게 달려있는 그게 인테그라 마우스라고 그래서 입술로 살짝만 물고 입술을 움직이고 살살 돌리면은 마우스 커즈가 움직여서 훅 불면 클릭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요즘은 바로 또 이 그 스마트 디바이스 탭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휠체어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지금 머리에 보시면은 양쪽에 까만 이렇게 머리 받침대 같은 게 있는데 저것이 바로 센서입니다. 왼쪽으로 살짝만 되면은 휠체어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머리를 살짝만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또 뒤로 살짝 하면은 정지 또 전진 이런 식의 머리에 간단하게 살짝 머리를 움직임으로써 휠체어를 이와 같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묵 교수님이 미국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뭐 특별하게 뭐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체 기능이 전신마비의 장애인이 됐지만은 이 몸으로도 다시 강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시 서울대학 교수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이상묵 교수님이 전신마비 장애인에 대해서 대학 교수로서 교수직을 할 수 없게 됐는데 바로 이와 같이 이런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대학 교수로서 복귀해서 아주 활동적으로 1년에 제가 보기에는 한 2달에 한 번씩은 해외 출장을 나갑니다. 그 정도로 액티브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장애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냐? 장애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체 조건으로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체 조건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potentially disabling condition, 잠정적으로 디세이블링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지 그 사람이 신체 기능에 제한이 있다고 해서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럼 장애는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어떠한 것을 그 환경 속에서 그 니즈가 해결되지 못해서 뭘 할 수 없게 되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장애의 정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바로 사람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말은 제가 33년 전에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한 거의 5년을 집에서만 지내야 됐었는데 앞으로 내가 이제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수같이 집에서 밖에도 못 나가고 창문을 통해서만 밖을 바라보며 이와 같이 갇혀 살아야 되는구나. 앞으로 나는 이렇게 평생을 남은 인생을 가족에게 어떤 짐이 되어서 밖도 못 나오고 죄수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33년간의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활동 보조인도 제공이 되고 또 바로 여러 가지 보조기도 제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겪게 되는 장애의 정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심한 중증 장애인이었는데 지금도 물론 장애인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지만 저도 진짜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해외 출장을 나가고 원주와 서울을 일주일에 한두 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저도 일반 교수님들 다른 어떠한 교수님들 못지않게 과제도 많이 하고 엄청 바쁘게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33년 전하고 지금하고 제 몸은 조금 더 좋아진 게 없습니다. 신체 기능이 좋아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 왜 어떻게 옛날에 그렇게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지금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됐냐? 바로 이와 같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휠체어, 기능성 휠체어라든지 오래 앉아 있어도 욕창이 안 나는 욕창 방지 방석이라든지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장애의 정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보조공학은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조공학 교과서 중에 쿡 앤 헐시가 쓴 그 교과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소개하는 햇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조공학을 설명하는 그 햇 모델은 아까 앞에서 IOM 모델이랑 사실 비슷합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은 동그란 그 안에가 휴먼인데 휴먼이 어떤 액티비티를 통해서 네모 콘텍스트 아까 IOM에서는 인바이러먼트라고 그랬죠. 바로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이 person, 휴먼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신체 기능의 제한으로 이 동그라미가 완성되지 못해서 제대로 그 안에서 돌아가면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빠진 한 축을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가 채워서 바로 환경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 보조공학이다. 그래서 인트린식 이네이블러 그거는 우리 신체 내부적인에서 의학적인 거지만 그것으로 한계가 있을 때 바로 보조공학은 익스트린식 이네이블러 외부에서 작용하는 어떤 할 수 있게 하는 기술,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신체 기능에 어떤 그 제한이 있는 인간이 바로 그 환경, 그 맥락 속에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보조공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공학은 결론적으로 장애인 뭡니까? 할 수 없게 된 신체 기능의 장애로 신체 기능의 제한으로 무엇을 할 게 없게 된 그래서 영어로 더 디세이블드죠. 그 더 디세이블드 장애인을 다시 이네이블 할 수 있게 하는 이네이블링 하는 기술 그것을 바로 보조공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